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 소방시설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해당됩니다.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으로 방호 대상물에 설치해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기구 및 설비를 통틀어서 소방설비라고 하죠. 그 중에서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 기구, 설비, 예로는 이동식 간이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 예를 들어서 온도 감지 센서나 누전 화재 경보기 등이 해당이 되고요. 피난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피난용 트랩,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등이 해당됩니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예를 들어서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감지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화재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부터 자동으로 경보를 바람으로써 피난과 소화 설비 작동, 소화 활동을 하죠.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모두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함입니다. 소화 설비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식 소화기와 같은 소화기구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 소화 설비,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물분무, 미분무,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분말, 강화액 소화 설비가 있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 등 수동식 소화기와 간이 소화 용구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지정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 소방시설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해당됩니다.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으로 방호 대상물에 설치해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기구 및 설비를 통틀어서 소방설비라고 하죠. 그 중에서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 기구, 설비, 예로는 이동식 간이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 예를 들어서 온도 감지 센서나 누전 화재 경보기 등이 해당이 되고요. 피난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 피난용 트랩,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등이 해당됩니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로 예를 들어서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감지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화재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부터 자동으로 경보를 바람으로써 피난과
소화 설비 작동, 소화 활동을 하죠.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모두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함입니다. 소화 설비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식 소화기와 같은 소화기구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 소화 설비,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물분무, 미분무, 포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분말, 강화액 소화 설비가 있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 등 수동식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이 있는 곳, 터널에는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별 주방에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서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대상물에 따른 능력 단위 이상 설치해야 되죠. 소방 대상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 보실까요?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수동식 소화기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경우 보행거리, 최단거리로 걸었을 때의 거리죠. 20m 이내입니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에 비치를 해 놓아야 되고요. 이때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에는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 그대로,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또는 팽창질석은 소화질석으로 표지판에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소 등의 전기 배선이나 조명기구를 제외한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해 장소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소화기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설치 금지 장소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요 단위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을 말하고요. 이 소요 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 능력, 기준 단위를 능력 단위라고 합니다. 소요 단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조소하고 취급소의 경우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 100제곱미터를 1 소요 단위로 하고요.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 면적 반으로 줄어듭니다. 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예요. 저장소의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고요.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절반이에요. 75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입니다. 제조소하고 취급소 그리고 저장소가 다르다는 거 표를 이용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물 지정 수량의 10배는 1 소요 단위입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 수량의 소요 단위를 구할 때에는 저장 취급 수량을 지정 수량 곱하기 10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소요 단위 계산할 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3류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탄화칼슘을요. 3만 kg을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 소화설비 설치 시 소요 단위는 몇 단위일까요? 탄화칼슘의 지정 수량은 300kg입니다. 그러면 300kg 곱하기 10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요 단위는 10 나오죠. 기타에 보시면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위락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위락
3, 0, 5, 근, 100 앞글자로 외우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를 볼까요? 소화 전용 물통 8리터가 0.3던입니다.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하는 수조 80리터가 1.5단이고요. 소화 전용 물통 6개를 포함하는 수조 190리터가 2.5단위, 삽 1개를 포함하는 마른 모래 50리터가 0.5단이고요. 삽 1개를 포함하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160리터가 1.0단위입니다.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의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는 대형 소화약제 기준으로 한 소화기 양을 보시면은 물 소화기는 80리터 이상, 강화액 소화기는 60리터 이상, 할론 소화기는 30kg, 분말 소화기 20kg, 이산화탄소 소화기 50kg, 포 소화기 20리터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설비 중 옥내 소화전은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 설비입니다. 건물 내에서 소화전함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소화전함에는 표시등하고 발신기, 그리고 음향, 그리고 열어보면 개폐 밸브하고 노즐 호스가 들어있죠. 이 옥내 소화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수원, 가압 송수장치, 그리고 소화전함, 호스, 노즐, 배관, 제어반, 비상 전원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옥내 소화전 구조도 보시면은 국가수조 또는 호수조, 지하수조 이렇게 있는데요. 펌프보다 높이 설치된 수조를 고가수조라고 합니다. 지하수조는 소방설비 외에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화재가 감지되면 압력 스위치 개폐 밸브 역할을 하는 압력 챔버의 압력이 떨어지고 펌프 기동 압력이 떨어지면서 주 펌프가 가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방용수가 펌핑돼서 화재면에 방사하게 되죠. 옥내 소화전 구조도의 볼탭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볼탭. 볼탭의 역할은 물을 자동 급수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 물 채워진 곳 열어보면 보실 수 있죠. 볼탭이 수평 이하로 내려오면 물이 채워지게 되죠. 후트밸브의 경우에는 수원의 상태가 부패했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들어있으면 가압 송수할 때 펌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과 기능하고 역류 방지 역할을 합니다.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에서 수원의 수량은 설치 개수 곱하기 분당 토출량 곱하기 시간입니다.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계산을 해주고요. 30분간 분당 토출량 260리터, 이 260리터로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8 세제곱미터가 나온 이유는 분당 토출량하고 시간 30분을 곱해서 리터 단위를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은 350kPa 이상이고요. 비상 전원 용량은 45분 이상, 그리고 제조소 등 건축물 층마다 당해층의 각 부분에서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지정 수량 750배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공장, 창고 시설에는 옥내 소화 설비를 해야 되고요. 주 배관 중 입상관은 관 직경이 50mm 이상인 것, 연결 송수관 겸용 시 주배관은 10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하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물이 유효하게 흩뿌려질 수 있도록 소방호스는 구경 40mm 이상으로 합니다.
문짝의 크기. 옥내 소화전 함의 문짝의 크기는요, 0.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주고, 소화전 함에는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표시등을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10m 어느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표시등을 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개폐 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하자면 수원을 공급할 때 가압 송수 장치는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그리고 펌프 방식이 있습니다. 고가 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옥상이나 높은 곳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순수한 자연 낙차 압력에 의한 방식이에요. 압력 수조 방식은 압력 탱크를 3분의 1은 압축 공기를, 3분의 2는 급수 펌프로 물을 공급해서 법정 방수 압력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 방식은 펌프의 가압에 의해서 법정 방수 압력을 공급받는데 주로 원심 펌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서 법정 방수 압력은 0.35메가파스칼을 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350kPa이죠. 가압 송수 장치를 고가 수조 방식으로 했을 때 필요한 낙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필요한 낙차는 단위는 미터입니다.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 더하기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더하기 35m예요. 이때 35m는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 350kPa를 환산한 환산 수두입니다. 가압 송수 장치를 압력 수조 방식으로 했을 때 필요한 압력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에요.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압 더하기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압 더하기 낙차의 환산 수두압 더하기 0.35메가파스칼. 펌프 방식의 경우 펌프의 전향점 단위는 미터입니다.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 더하기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더하기 낙차 더하기 35m예요. 그리고 펌프 방식의 경우에 주로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원심 펌프는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죠. 볼루트 펌프하고 터빈 펌프가 있는데요. 볼루트 펌프는 임펠러가 물을 직접 케이싱으로 유도를 하고요.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어서 물이 흡입될 때 난류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켜서 물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임펠러 회전 운동할 때 일정하게 물을 유도할 수 있어서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변환 가능하죠. 가압 송수 장치의 각각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방식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낙차, 압력, 전향점을 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170kPa 아니고 350kPa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소방법에서는 170kPa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350kPa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소화전입니다. 옥외 소화 설비. 건축물의 화재를 진압하는 외부에 설치된 고정된 설비죠. 자체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축물 1, 2층 화재 소화에 유효한 설비예요. 옥외 소화 설비는 수원, 그리고 펌프, 그리고 전동기, 호스, 배관, 옥외 소화전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는 가압 송수 시 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부패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있을 경우에는 펌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홀 뚜껑을 열어서 저수조 수원 상태를 확인해줘야 되죠. 옥외 소화전 수원의 수량은 설치 개수 곱하기 13.5세제곱미터. 이때 설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로 계산을 하고요. 13.5세제곱미터가 나온 것은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 3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450리터로 30분간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0리터 per minute 곱하기 30분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줘서 13.5 세제곱미터가 나온 겁니다.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 이상. 5개 소화전 방수구는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방수구 구경은 65mm 이상이고요. 5개 소화전하고 5개 소화전 함과의 거리는 5m 이내가 되도록 해서 설치합니다.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를 하고요.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일 때에는 소화전함 11개를 분산 설치하고 소화전이 31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은 5개 소화전하고 5개 소화전 함과의 거리는 5m 이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화재 발견이나 소화 활동이 곤란한 지하 건축물이나 가연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적합한 설비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100kPa 이상의 압력으로 분당 80리터 이상 분무상으로 방사합니다.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석 작용을 합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는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 제3류 금수성 물질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발열과 함께 수소 발생하죠. 그리고 폭발을 일으킵니다. 스프링클러 종류에는요, 개방형하고 폐쇄형으로 나뉘는데요. 개방형은 불이 났다 하면 불이 난 장소에 설치된 모든 헤드에서 소화 용수가 살수되는 형태입니다. 폐쇄형에는요, 건식, 그리고 습식, 준비 작동식이 있어요. 건식의 경우에는 펌프하고 밸브 사이에 있는 1차 측 배관 안에 물이, 그러니까 가압수가 채워져 있지 않고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압축에 의해서 살수되는 형태고요. 습식의 경우에는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 앞부분 금속이 녹게 되면은 물이 살수되는 형태예요. 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 개발되고 1950년대에 발달된 설비입니다. 동절기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으면 동결로 인해서 설비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습식의 장점을 살리고 건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준비 작동식이에요. 2차 측 배관을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밸브 사이의 배관을 말하는데 1차 측 배관에는 가압수를 채워 넣고요. 2차 측 배관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를 채워놔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에 의해서 준비 작동 밸브가 개방이 되고 물이 스프링클러 헤드 앞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열이 더 감지된다. 그러면 헤드가 개방돼서 살수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헤드에서 물이 살수되는 과정은 정상 상태에서는 가멸체가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구를 막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열에 의해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스스로 파괴, 용해돼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이탈돼서 방수구가 개방되도록 해서 물이 방수구에서 나와서 살수판에 부딪혀서 살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가 일반형하고 개방형, 그리고 유리벌브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퓨즈볼 링크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은 열에도 쉽게 녹을 수 있는 성질인 이용성을 가진 금속을 가멸체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헤드가 얘는 살수판입니다. 여기 안에가 가멸체. 퓨즈볼 링크 타입은 이렇게 가멸체가 있어요. 낮은 열에도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감지 속도가 빠르고 신속히 작동 가능하죠. 그리고 파손되었을 때 재생이 가능합니다. 개방형의 경우에는 여기 안에가 비어 있어요.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가멸체가 없어요, 여기가.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이라고도 하고요. 방수구 안쪽이 알코올이나 에테르 등의 액체를 봉입해서 밀봉한 가멸체를 이용합니다. 동작이 정확하고요. 녹슬 염려가 없어서 반영구적이에요.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가멸부가 붉은색으로 유리 벌브형이에요. 그리고 일반형, 개방형, 유리 벌브형 모두 이 살수판이 아래를 향한 게 있고 위를 향한 게 있어요. 살수판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상향형, 살수판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이 하향형입니다. 이 상향형의 경우에는 분사 패턴이 우수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을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수되고 있을 때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만약에 천장이나 반자가 있는 곳에, 반자라고 하는 것은 천장 있죠. 구조물이 안 보이게 가려놓은 것을 반자라고 합니다. 구조물 안 보이게 가려놓은 것. 이 반자가 있는 곳에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에는 그 거리를 30cm 이하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지별을 하기 위해서는 30cm라고 하는 거리 제한을 둔 건데 30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불이 나고 있어도 감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천장이나 반자, 선반 등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45c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 최상부 부근에 설치하되 수평거리 1.7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의 경우에는 30 곱하기 2.4 세제곱미터, 설치 개수가 30개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 개수를 곱해줍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 헤드 설치 개수와 2.4 세제곱미터를 곱해주죠. 방사 압력은 100k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80L 이상, 비상 전원 용량은 45분 이상입니다. 유수검지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죠. 스프링클러에서 유수검지 장치는 스프링클러 배관 내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시 가압수가 흐르게 되고 이를 검출해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해요.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알람 체크 밸브라고도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가지 배관,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에 직접 급수하거나 수직 배관을 통해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합니다.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수는 8개 이하로 설치를 하고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온도는 표에 나와 있는데 표시 온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가멸체가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2017년도에 필기 문제로 나왔었어요. 간혹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익히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분무 소화 설비를 보시면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시켜서 물방울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냉각, 질식, 유화, 그리고
희석 작용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방사구역 표면적 1제곱미터당 20리터,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사압력 350kPa 이상에서 말이죠. 물분무 소화 설비는 유류 화재 그리고 전기 화재에 적합합니다. 전기실이나 발전실, 통신기기실, 비행기 경납고, 주차장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 화재의 경우에는 물분무, 물방울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질식, 유화, 희석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유화, 희석 효과로 인해서 가연성 액체 화재나 수용성 위험물 등에 효과적입니다. 포소화 설비 보시기 바랍니다. 포소화 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물하고 포 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포 수용액이 공기에 의해서 발포돼서 기포들을 형성하고요.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 효과하고 포에 함유된 물에 의한 냉각 효과로 소화를 합니다. 소방 대상물에 고정식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에 접속된 포헤드를 이용해서 포를 방사하는 방식인 포헤드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위험물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합니다. 포헤드 종류에 따라서 홈워터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홈헤드 설비가 있습니다. 고정포 방출 설비는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포 방출 구조. 고정 지붕 구조 탱크인 콘루프 탱크에는 방출구 1, 2, 3, 4형 그리고 표면화 주입식이 사용됩니다. 설치비가 비싸지만 소화 효과가 크고 화재 시 진화가 용이한 부상 지붕 구조 탱크인 플로팅 루프 탱크에는 고정포 방출구의 경우 특형이 사용되고요. 콘루프 탱크에 설치하는 방출구 중에서 1형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를 탱크 옆판 상부에 설치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액 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입니다. 상부 포 주입법이죠. 약재 저장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상부, 중부, 하부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부 포 주입, 저부 포 주입으로 나뉘는데 1형하고 2형은 상부 포 주입법입니다. 아래쪽에서 방출된 포가 주입되는 것은 표면화 주입식이에요. 탱크 외부로 흘러나온 액체 위험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포 소화전은요, 방유제 밖에 설치를 하는데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방사 압력은 350kPa 이상, 방사량은 분당 400리터 이상, 방사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합니다. 보조포 소화전은 방유제 바깥쪽에 3개까지 설치 가능한데요. 보조포 소화전 상호간 보행거리는 75m 이하로 하고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350kPa, 방사량은 분당 400리터 이상,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 잠깐 표 보시면 소방대상물에서 담백포 소화약제, 합성 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65리터 방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알코올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를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3리터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정포 방출 설비나 포헤드 설비 방식으로 충분한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포소화전 설비하고 이동식 포소화 설비가 있는데,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경우 방사압력은 0.35MPa 이상, 방사량은 옥내에서는 분당 200리터 이상, 옥외에서는 분당 400리터 이상, 방사시간 4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 모니터 노즐은요, 소화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 원격 조작 또는 수동 조작할 수 있는 설비예요. 노즐 선단의 방사량은 분당 1900리터 이상, 수평 방사 거리는
30m 이상,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포소화 설비에서 약제 혼합 방식에는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는데요. 이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관경이 서서히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벤츄리관에서 벤츄리 작용만으로 소화약제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벤츄리관 내에 압력 감소로 주위의 약제를 빨아들이죠. 시설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혼합기를 통한 압력 손실이 매우 높고 혼합 가능한 약제 유량 범위가 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레셔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하고 발포기 사이에요. 벤츄리관에서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으로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송수된 압력수 일부가 약제 탱크로 도입돼서 벤츄리관의 흡입작용과 도입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약제를 혼합하는데 이 물과 비슷한 비중일 경우에 소화약제가요. 혼합할 때 혼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혼합기에 대한 압력 손실이 적고 이 한 대로 다수의 소방 대상물이 화재가 났다. 소화 가능합니다.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를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서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약제 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실이 적고 보수가 용이하지만 펌프로 흡입 측 포소화약제가 유입돼서 포소화 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이 포소화약제로 인해서 소방 펌프가 부식된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소화 용수하고 약제 서로 혼합 우려가 없어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 후에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송수 전용 펌프하고 포소화약제 전용 펌프를 각각 설치하는 방식이라서 시설이 거대해지고 가격도 무시 못하죠. 위험물 시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사용 후에는 약제 전용 펌프하고 배관을 세척해줘야 하는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말 소화 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가 어려운 위험물이나 고압의 전기 설비 등으로 전기 절연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에 적용합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는 방호구역 외부에 설치하고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때에는 피난이나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온도 변화가 적고 40도씨 이하의 장소에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온도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를 하고요. 용기 설치 장소에는 설치 표시를 하고 용기관에는 점검할 때 지장을 받지 않도록 30cm 이상 간격을 줍니다. 그리고 가압식의 경우 가압용 가스는 질소, 축압용 가스는 탄산가스로 합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는 소화 약제 방출 방식에 따라서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식이 있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 기둥, 반자로 구획되어 있고 자동 폐쇄 장치의 개구부가 설치된 구획 안에 헤드를 설치해서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소화 약제량은 제1종 분말 소화 약제는 0.6kg, 제2종과 제3종 분말 소화 약제는 0.36kg, 제4종 분말 소화 약제는 0.24kg으로 만약에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의 1제곱미터당 가산량은
4.5kg, 제2종, 제3종은 2.7kg, 제4종 분말소화약제는 1.8kg을 가산해서 소화약제를 30초 이내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역 방출 방식으로 소화가 곤란하거나 한정된 방호 대상물의 연소면을 직접 소화약제로 덮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헤드를 배치한 방식을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하고요. 면적식하고 용적식으로 소화약제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호스릴식은 전역 방출 방식이나 국소 방출 방식처럼 배관을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재면에 호스를 연장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소화약제량이 50kg이고요. 제2종,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30kg, 제4종 분말 소화약제는 20kg입니다. 방호 대상물로부터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여야 합니다. 분말 소화 설비는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요. 인접한 2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될 때 분말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인 교차 회로 방식, 체크포인트에 나와 있어요. 이 교차 회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 및 냉각 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하도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설비입니다. 약재를 저장할 때에는 용기가 한 3c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요. 기동 누름 버튼은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가 되게 설치를 하고요. 압력 스위치는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방출될 때 가스 압력에 의해서 접점 신호를 제어반으로 입력시켜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역 방출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기동용 솔레노이드, 전자밸브는 화재 감지기 작동에 따라서 화재 신호가 제어부로 수신되면 솔레노이드가 작동돼서 기동용 가스가 방출되는데, 이 기동용 가스 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서 잘 견뎌야 되고, 기동용기 내용적은 1L 이상, 이산화탄소 0.6kg 이상 저장이 돼야 되고요. 충전비는 1.5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2.3MPa 이상, 1.9MPa 이하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내부 용기에는 영하 20도씨 이상,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체는 무독성이지만 약재가 방사된 후에는 산소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작동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대피하라 라고 20초 이상 지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할로겐 소화 설비는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고 냉각작용과 희석작용에 의해서 소화하는 설비죠. 부촉매 작용에 의한 연소 억제 작용이 큽니다. 비전도성이라서 전자기기실, 컴퓨터실, 기계실 등에 설치해서 연소를 저지하죠. 질소가스가 추갑된 추갑식 저장 용기의 압력은 할론 1301의 경우에는 저압식은 2.5MPa, 고압식은 4.2MPa이고 할론 1211은 저압식의 경우 1.1MPa, 고압식의 경우 2.5MPa입니다. 할로겐 소화 약재별로 방사 압력은 할론 1301은 0.9MPa 이상, 할론 1211은 0.2MPa 이상, 할론 2402는 0.1MPa 이상 되어야 하고요. 약재 방사 시간은 30초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 약재 방출 방식에 따라서 3가지가 있었죠. 밀폐 공간 전역에 균일하게 약재를 방사할 수 있는 전역 방출 방식,
가연물을 중심으로 일정 공간에 분사헤드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약재를 방사할 수 있는 국소 방출 방식. 방호구역에 설치해서 화재 시 호스를 소방대상물까지 끌어당겨서 직접 방사해서 소화하는 호스릴 소화 설비가 있죠. 이 호스릴 소화 설비는 조작이 간편하고 화재가 난 곳에 빠르게 소화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중에서, 소방설비 중에서 화재가 났어요. 알려야죠. 화재 발생 시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입니다. 화재 발생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누구에게 알려야 되죠?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재 발생을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설비를 경보 설비라고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흔히 자탐이라고 하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확성 장치가 경보 설비에 해당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건물에 화재가 났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내부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나 불꽃을 감지기에 의해서 감지하면 수동이나 자동으로 경보를 바람으로써 조기 통보,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는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근린 생활이나 숙박 복합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지하구에는 전부 설치를 하고요.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 공장 및 창고 시설로 지정 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해 화재가 났음을 당해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 및 음향 장치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P형 수신기하고 R형 수신기가 있는데 각 회로별로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 표시 등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성이 간단해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것이 P형, 회선수가 많은 동일군의 다수동이나 초고층 빌딩, R형 수신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P형 1급 수신기는 화재 표시 작동 시험, 회로 도통 시험, 전원 자동 절환 장치, 전화 연락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P형 2급 수신기가 있는데 4층 미만이고 연면적 3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며 전화 연락 장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P형 수신기는 각 회로별로 경계구역이 표시된 지구 표시등이 설치되어지고요. 화재가 나면 화재 표시등하고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알려줘요. R형 수신기는 다중통신 방식으로 P형 수신기에 비해서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LCD 창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전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비 경보 기능이 있어서 어디 장소에서 감지기가 작동돼서 연기 농도 또는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요. 각 중계기하고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수신회로 등 강제 작동 및 각 회로 간의 종합 점검이 가능합니다. 또 배선이 단선됐다 그러면 감지해가지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경보, 표시 등이 점등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감지기로부터 화재가 수신이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축적된 후에 확정 신호만 경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형 수신기에서 이 R이 레코드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는 물론 점검했을 때 조작 기록 같은 것도 다 가동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상세하게 기록해놔요. 그래서 출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에서 1.5m 이내에 설치를 하고요. 발신기는요, 화재 발생 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P형, T형, M형이 있는데 P형에도 1급 발신기는 P형 1급 수신기, 그리고 R형 수신기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게 되는데요. 구성 요소가 소화전 함에서 빨갛게 생긴 동그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발신기라고 써져 있고요. 보호판, 그리고 투명하게 누름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외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형 1급 발신기하고 비교했을 때요. P형 2급 발신기는요. 전화 연락 장치하고 응답 장치가 없습니다. P형 1급 발신기 커버 분리해보면요. 4개의 단자하고 가운데에는 여기 전화잭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전화잭에 수화기를 연결하면 수신기하고 연결이 돼서 통화할 수 있죠. 다만 동시 통화는 아닙니다. T형 발신기가 수동으로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데요. 동시 통화가 가능해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는데 발신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착면에서 15도 이상의 각도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도 용이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적색 등이어야 합니다. 음량은 90dB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계로 측정되는 소음 레벨 단위를 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Hz에서 70dB의 순음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소리는 70폰이라고 표시하듯이 90폰 이상일 것.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요, 열 또는 연기,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 그리고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및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발신기가 있었죠. 그리고 발화 장소를 명시해주는 수신기, 화재 발생을 음량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 그리고 전원과 배선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감지기에 대해서 보시면 화재가 났을 때 온도, 연기, 이산화탄소, 자외선, 적외선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량을요, 감지기에서 감지하고 감지기에서 판단된 물리화학적 변화량이 정해진 양과 시간 이상으로 지속이 되면 화재라고 판단하는 판단 기능, 그리고 감지기가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발신 기능, 센서 기능, 요 3가지가 감지기의 동작 기능입니다. 감지기의 종류에는요, 차동식하고 정온식, 이온화식이 있어요. 차동식의 경우에는 사무실, 거실,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정온식의 경우에는 보일러실, 그리고 주방 등의 고온의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천장 높이가 높은 곳, 복도나 계단에 설치를 하고요. 차동식 열 감지기 중에서 스포트형, 이 스포트형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온도 상승에 의해서 그 다이어프램이라고 있어요.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접점을 붓게 해요. 그래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냅니다.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동작하게 되는데, 난방 같은 일상적인 원만한 그 온도 상승에서는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동식 열 감지기 중에서 분포형에는 공기관식하고 열전대식이 있는데, 공기관식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났을 때 공기관 내의 공기가 팽창해서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열전대식은 열전대가 가열되면서 재백 효과에 의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온식에서는 그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바이메탈이 활곡해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반전판
안에 액체가 기화되면서 팽창해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온식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세팅된 온도값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온식 중에서 감지선형의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가용 절연물이 녹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접촉돼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온도가 상승했을 때 다이어프램을 위로 올려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차동식하고 팽창률이 큰 금속이 활곡해서 신호를 보내는 정온식, 이 두 성능을 가지는 것이 보상식이에요. 화재가 나면 연기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고열이고 유동이나 확산이 빠르죠. 그래서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나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먼지 또는 가루,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거나 화재 위험이 적은 장소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하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식 감지기 주위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요.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은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정해진 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경사면이 45도 이상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요, 이렇게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좌판 등을 이용을 해서 덧대서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 높이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종류가 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화재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어디 화재가 났는지, 화재 발생 위치를 미리 녹음된 내용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발신기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화재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음 또는 음향으로 통보해 초기 소화 활동, 피난 유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비상 경보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내장되어 있는 건전지를 1년에 1회 이상 교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동장치까지 보행거리는 25m 이하로, 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기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의해 감지된 화재를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설비를 말합니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요. 음성의 경우에는 실내에 설치를 할 때에는 1W 이상으로,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조작부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누설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게 하는 누전 경보기는요, 가연성 증가,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 증기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곳,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곳, 그리고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가스의 누출 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합니다. 출입구 부근 등 외부의 기류가 빈번하게 유통하는 곳, 기타 가스 누설을 유효하게 탐지할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피난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기구는 건물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죠. 피난기구 종류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피난교, 미끄럼대, 미끄럼봉, 피난용 트랩이 있죠. 지상 2층, 그리고 지하에는 피난용 트랩을 설치를 하고요.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에는요, 피난교, 피난 트랩, 구조대,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기구 위치 표시면을 보시면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를 부착하는데 조도 영록시에서 20분간 발광, 직선거리 20m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쉽게 변형되거나 변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도등은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소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통로, 계단 및 옥내 취급소의 출입구 및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를 하고요.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비상시 건물의 창문, 발코니 등으로부터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달아서 포대 안을 미끄러져 내리게 하는 피난기구를 구조대라고 하는데요. 경사 하강식하고 수직 강하식이 있습니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는요, 2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를 하고요. 주로 1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완강기에는 조속기, 로프, 벨트, 후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속기의 경우에는 사람의 하강 속도를 조절해줘요. 속도 조절기입니다. 초당 16cm부터 초당 150cm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에 의해서 인명을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기구로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표지판 등을 설치를 해야 되죠.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등을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고요. 녹색 바탕의 유도등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를 하고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 유도등은요,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의 차이는 피난구 유도등은 바탕색이 녹색이고요.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거예요.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고 구부러진 모퉁이나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 조도는요, 통로 유도등 바로 밑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 조도는 단위 면적당 받는 빛의 양이죠. 그래서 라이트를 비출 때 쭉 뻗어나가는 밝기를 조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라이트를 비추면 가까이 비추면 빛의 양은 많고 면적은 좁죠. 반대로 멀리 떨어져서 비추면 빛의 양은 적고 면적은 커지죠. 조도는 광도를 거리로 나눈 럭스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휘도는 바깥에서 봤을 때 물체의 밝은 정도를 말해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죠. 육안으로 봤을 때 아, 밝구나 라고 느끼는 게 휘도죠. 객석 유도등 볼까요? 객석 유도등, 객석 통로, 바닥, 벽에 설치를 하죠.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 직선 거리를 4로 나눠준 후에 2를 빼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다시 앞에서 보셨는데 정리해보면 유도 표지 등은 보행거리가 15m 이하인 곳에 설치를 하고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로 설치를 하고 유도등의 용량은 20분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조명 등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전이 나면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서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 등을 말하고요. 피난자가 직접 휴대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이 휴대용 비상 조명 등입니다. 다음 소화 용수 설비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소화 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설비로 소화수조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흡수관 투입구의 크기는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으로 소방차, 소방호스와 연결되는 흡입구인 채수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로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상수도를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라고 합니다. 자동차 진입이 쉬운 도로변이나 공지에 설치를 하고요. 배관의 직경은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배관질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시키죠.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설비로 소화 활동 설비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 고층 빌딩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로부터 주수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 소방차와 접속이 가능한 도로면에 송수구를 설치하고 건물 안에는 방수구를 설치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를 하고요. 65mm의 쌍구형으로 합니다. 지하층 화재의 경우에요. 외기와 접한 개구부가 없어서 연기가 충만되기 쉬워서 소방대의 진압이 어려울 때 지상으로부터 가압수를 송수받아서 방사하는 설비,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송수구 구경은 65mm의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피난 경로에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피난 활동과 소화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설비가 제연 설비입니다. 발생된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하는 것, 연기를 통제하는 것을 제연 설비라고 하는데요.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 설비도 제연 설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보행 속도는 1에서 1.2m/s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는 0.5에서 1m/s예요. 그런데 수직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1.5m/s고요. 농염, 연기가 짙을 때에는 3에서 4m/s로 빨라집니다. 이러한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하는 것을 제연 설비라고 했는데요. 제연 방법에는요,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벽이나 문을 설치해서 연기의 이동을 제어하는 방연막을 설치, 또는 연기 차단벽에 의해서 구획된 보호 공간을 화재실로부터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급기 가압 방법, 화재실로부터 개구부를 통한 연기의 유입을 반대로 흐르게 하는 공기 흐름에 의한 제어, 배출기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환기하는 강제 배연, 스모그 타워처럼 상부에 배연구를 만들어서 축적된 연기를 배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고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 배출량 5000세제곱미터로 해줘야 합니다.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요.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배출기 흡입 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고, 배출 측 풍속은 20m/s 이하로 흡입과 배출을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화 활동이 곤란한 11층 이상의 건물이나 고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하도 등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소방관이 문이나 창문 파괴하기 위한 파괴 기구용, 재현 설비나 조명용 등의 기구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콘센트 설비를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합니다. 비상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는 소화전함이 있어요. 열어보면은 삼상과 단상 교류 회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전파의 전달 특성이 나쁜 소화 현장에서 방재센터로부터 지휘하는 소방대원하고 소화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 사이의 무선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가 있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 설비에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보셨습니다. 각각 예상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